오늘은 제가 이제 방 제목에다가 써놓은 것처럼요. 어서 와. 사회는 처음이지. This is for 사회 초년생. 사회에 이제 막 엄지발가락이라도 담근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콘텐츠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 회사에 이제 뉴 인턴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이것저것 내셨는데 그 중에서 사회 초년생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유튜브를 20대 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우리도 많이 이제 활용하다 보면은 잠재적인 우리의 뭐라 그래, 잠재적인 구독자와 잠재적인 우리 어플의 그런 사용자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1탄으로 국민연금 아니, 연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그거의 2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인턴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청년통장. 이제 사회초년생이라는 거는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서 이제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또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금, 적금을 들어야 하나? 막 더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다 보면 항상 이제 접하게 되는 게 청년통장. 그리고 어디서 또 이제 들어오셨나 봐요. CMA 계좌. CMA 계좌라는 게 있던데 이런 것도 궁금해요. 라고 하셔가지고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청년통장 저도 이거 안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오늘의 주제도 늘 그랬듯이 저도 오늘의 주제를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리면서 함께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통장과 CM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전에 얘기를 드렸다시피 나의 소득에 관련돼서 얘를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의 모니에서는 어떤 콘텐츠와 관련이 돼 있을까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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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나오는 거는 바로 모니의 커리어 콘텐츠죠. 그래서 오늘의 아이템은 짜잔 모니의 마이 커리어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또 이제 나의 착부신 머리띠를 써볼까? 응? 준범님 안녕하세요. 어제 모니를 깔으셨다고 와 감사합니다. 모니 이용자가 돼주셨어요. 뭔가 이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란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냥 모니를 깔았는데 이제 유튜브에도 모니와 관련된 여의도 사람들 채널이 뜨게 되는 이 정말 대단한 유튜브의 알고리즘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진짜. 저도 가끔씩 그냥 이제 초록창 네이버에 뭘 검색을 했어요, 만약에. 뭐 핸드폰 케이스를 검색을 했어. 그러다가 인스타그램 이런 데를 들어가는데 인스타그램 광고가 죄다 핸드폰 케이스가 뜨는 거야. 그래서 와우. 검색 한 번 했을 뿐인데 얘네가 참, 이렇게 알아서 척척척 나한테 주는구나, 소스를. 진짜 기가 막혀버리죠? 멋져, 멋져. 요새는 그래서 진짜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이 기계를 사람의 머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갑자기, 갑자기 이런 정보화 시대에 사람들이 기계를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기계가 워낙 뛰어나 버리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템을 장착을 하였고 제가 또 PPT를 준비를 해왔겠죠. 한번 만나볼까요? 그렇죠. AI 시대가 도래했죠. 이제는 진짜 처음에 그거 엄청 신박했었잖아요. 이세돌 프로님이라고 하던가. 이세돌 씨. 이세돌님? 그 AI랑 바둑 대결을 펼쳐가지고 그거 진짜 너무 신기했었는데. 진짜. 어떻게 그런 시대가 왔지? 옛날만 해도 컴퓨터 새로 딱 생겼을 때는 뭐 모니터가 이렇게 얇지도 않고 막 엄청 두꺼워서 막 투박하고 막 사각형 네모나게 막 테두리는 막 이따만하고 컴퓨터 한 번 끼면은 띠띠띠 뭐 이런 소리 나고 플로피 디스켓인가 뭔가 그거 끼워가지고 막 해야 되고
저도 나름 그 세대예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집에 플로피 디스크 막 이따만큼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세상이 발전했는고 되게 할매 같은 발언을 누가 들으면 저 한 60 된 줄 알겠어요. 그죠? 제가 이제 PPT를 여태까지 항상 그 PPT 파워포인트에 딱 들어가면은 있는 그런 기본적인 템플릿을 사용하다가 드디어 정말 인터넷에서 이제 무료 템플릿 그래도 예쁜 걸 좀 다운받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정말 없는 게 없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의 옆에 계신 누군가 이제 진짜 자격증 있는 사람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인터넷용이다. 만들어 놓은 PPT에 나는 그냥 글자만 얹으면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회 초년생 청년 통장 N CMA 계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을 만나보기 전에 번호를 넣어줘요. PPT에다가. 그렇다면 제가 내일 PPT 템플릿은 번호 템플릿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박공구공구님이 또 번호를 좋아하시는 줄은 몰랐네. 제가 내일 꼭 찾아서 번호 템플릿으로 만들 거니까 내일 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모니의 커리어 콘텐츠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콘텐츠에서는 뭘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일단 나의 소득, 내 소득이 얼마인가, 그리고 내 소득의 인상 추이, 지금의 소득 플러스 여태까지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런 소득이 얼마였는지가 표시가 되면서 얘네가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쭉 보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면 그래프가 참 예쁘게 위로 향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참 마음 아프게도 이렇게 하얀 곡선은 안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란 늘 발전해야 하는 것. 그냥 현상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하여튼 내 소득의 인상 추이를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 연령대, 내가 만약에 20대 여성이다, 그럼 20대 여성의 평균 소득, 내가 만약에 30대 남성이다, 그럼 30대 남성의 평균 소득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소득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재직 회사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 뭐 소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뭐 이런 회사 규모도 뜨고 사원 수, 뭐 평균 연봉, 뭐 설립 일자 뭐 이런 것들 다 뜹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다녔던 회사들이 또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내가 이전에 어디 다녔었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었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실질적인 모니의 화면을 통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박공구고구님, 무지개 그라데이션까지? 굉장히 많은 걸 바라시는 걸. 무지개 그라데이션에 번호가 들어가 있는 거라면 굉장히 현란하겠는데, PPT가. 이상하다. 일단 제가 어떻게든 마련을 해볼게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제 모니에 들어갔을 때 커리어 콘텐츠 화면을 캡처를 해온 거고요. 커리어, 헬스, 드라이브, 복지자금, 패밀리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커리어 탭을 딱 클릭을 해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생소한 탭이 하나 있을 거예요. 복지자금이라는 탭이 새로 생겼어요. 아마 지금 모니를 이미 이용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푸시 알림이 떴을 텐데 모니가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여러분. 이런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내일 복지자금 콘텐츠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복지자금은 이제 그냥 나에 해당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거 막 목록이 뜬 그런 곳이에요. 그런 거는 내일 이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오늘 커리어니까 경력이 저는 제 생각보다 너무 적게 써 있어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저는 3년이 넘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그것만 여기에 지금 딱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 생활도 막 했었기 때문에 제가 원래 막 이력서에 작성하고 그런 걸로 따지면은 3년이 훨씬 넘는데 4대 보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3년이 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전 재직 회사도 보면은 입사일은 원래 그거보다 훨씬 전인데 4대 보험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입사일이 훨씬 뒤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저의 권지영님의 재직 정보는 총 경력 2년 11개월. 그럼 이제 저는 1개월만 더 있으면 3년으로 넘어갈 건가 봐요. 뭔가 이렇게 자릿수가 바뀌는 건 좀 기분이 좋아요. 그죠? 아, 이거 또 몇 년이나 됐는지 또 우리 과장님 것도 한번 보고 싶네. 저와 사뭇 다른 숫자가 써져 있겠죠? 아,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제 총 경력이 지금 굉장히 귀여운 숫자라고 하십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2년 11개월. 14년? 누가 14년이? 누구야? 누구야? 어쨌든 저는 지금 현 재직 회사 한 건. 근데 이거 보통 다 한 건이지 않을까? 여기 현 재직 회사가 3건 정도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거는 진짜 불법 아닌가요? 그 정도면 불법이죠. 다들 원래 4대 보험 적용되는 거를 기준으로 여기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져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죠? 어쨌든 현재직 회사 김 과장님 아니고 네 저희 과장님께서는 박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14년까지는 아마 아니실 거예요. 저희 과장님이라고 하지만 저와 그렇게까지 나이 차이가 엄청 막 많이 나는 그런 진짜 엄청난 과장님이라고 하는 건 무슨 과장님이야? 그런 과장님은 아니십니다. 박형. 예? 박형이요? 친근하구먼. 어쨌든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재직 정보. 지금까지 총 근무 이거는 총 경력이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경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4대 보험을 들었으면은 그 4대 보험이 적용됐던 총 경력이 합쳐진 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나름 친구들은 저한테 막 프로 이직러라고 했을 정도로 저도 제 나이에 비하면은 지금 이직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이 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직 정보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러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현 재직 회사 정보가 뜹니다. 현 재직 회사 정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 지금 회사 핀테크 이렇게 떠 있고요. 재직자 수 15, 우리 15명밖에 안 되나요? 더 되는 걸로. 저희도 프리랜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재직자 수가 좀 적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저희는 회사 규모는 소기업, 뭐 업력, 이런 것도 나오고, 회사 주소, 평균 연봉, 뭐, 이제 제 입사일이 여기에 나오고, 내 재직 기간, 여기에 다니고 있는 재직 기간은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우리 회사가 중견기업이었나 중소기업이었나 뭐였나 막 이렇게 헷갈리신 분들은 이렇게 회사 규모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거나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인데 평균이 5천 정도면은 저희는 평균 연봉이 높은 편인 거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현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는 그래 다 봤어. 요 밑에 이전 재직 회사 보기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끔 뭐 어디 서류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그게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내가 그 전에 다녔던 직장이 정확한 입사일이랑 퇴사일이 언제더라? 이런 거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여기를 눌러보면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재직 회사 보기를 눌러보시면 과거에 재직했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회사명 그리고 입사일, 퇴사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캡처를 해올까 하다가 너무 저의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해드릴게요. 그냥 이런 것들 나온다. 회사명, 입사일, 퇴사일.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4대 보험이 적용됐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입사일에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전에 다녔던 직장은 처음에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가지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4대 보험이 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입사일이랑 이 4대 보험 기준의 그 입사일은 3개월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 이제 내 소득 인상 추이가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제 소득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가상의 화면을 만들어 온 거예요. 제 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내 소득 인상 추이 2018년에 연소득이 요거였다. 2019년에는 연소득이 요거, 현재는 요거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꺾은 선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면 아주 바람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점점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나의 몸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자, 이게 가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는 막 3,500만 원이라고 써놓고서는 막 여기에는 2,300만 원이라고 써있고 막 오락가락 했네요. 어쨌든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대 여성의 올해 평균 소득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밑에. 다른 분들은 이제 뭐 몇 대, 무슨 성, 올해 평균 소득은 하고 나올 겁니다. 20대 여성의 평균 소득, 아마 이 숫자는 맞을 거예요. 20대 여성의 평균 소득은 2,454만 원이래요. 2,454만 원에 비해서 내가 만약에 이거보다 적으면은 왼쪽에 표시가 돼서 이렇게 비교가 될 거고요. 2,454만 원보다 내가 좀 더 많이 벌고 있다면 오른쪽에 내 거가 표시돼서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내 연령대의 평균 소득이랑 내 소득까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거를 보면요. 밑으로 이제 내려보면은 내 연령대의 평균 소득 중에서도 이제는 직업에 따른 평균 소득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20대 직업에 따른 평균 소득, 여성, 남성 또 구분이 돼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고 있어요. 직장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 그리고 기타. 이 기타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 걸까?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직장인이 아니라면 뭐지? 뭘까요?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가나? 아닌 거야? 직장인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도 아닌 기타는 도대체 무엇이죠? 예, 말 그대로 기타라고 하십니다. 예, 예, 예. 제 거 아니에요. 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지금 평균 소득을 나타내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20대 지금 평균 소득을 보자면 직장인으로 봤을 때 여성분들은 2,454만 원을 2,454만 원의 소득이 있으신 거고 남성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높은 평균 소득이 2,759만 원이라고 해요. 개인 사업자분들은 오히려 직장인보다 조금 낮아요. 평균 소득이 여성은 2,275만 원, 남성은 2,672만 원. 그리고 기타 뭘까 도대체? 궁금하지만 일단 기타. 1987만 원, 2036만 원. 그쵸? 아무래도 개인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아하, 아르바이트. 그쵸, 그쵸. 뭔가 그런 수습기간 이런 거를 거치시느라고 4대 보험이 안 되는 분들이 또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yes, 오케이. 그래요? 편순이 편돌이 분들 4대 보험 안 되나요? 저도 잘 몰라요, 선생님. 저도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나름 해본다고 하기는 했지만, 편의점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편의점은 좀 무서웠어요. 이게 뭔가 물론 뭐 오후나 아침 이런 때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뭐 야간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끔씩 또 이상한 분들 들어오시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편의점 너무
그리고 편의점이 원래 막 시급 되게 짜기로 유명했던 그런 아르바이트 아닌가? 그래서 저는 편의점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고급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조금 더 제값을 주고 부려먹는 곳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편의점. 근데 요새는 또 제가 생각했던 그때랑 또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파이팅! 편의점 아무래도 진짜 바쁘겠죠? 뭐 항상 바코드 다 찍고 막 뭐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야 되고 막 재고 정리해야 되고. 아유, 힘들죠, 힘들죠. 저는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했었던 게 일단 딱 수능 끝나고 대학 발표하기 전까지 이제 굉장한 프리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친구랑 용돈벌이 한번 해보자. 한 달이라도 좀 우리 돈을 벌어보자. 라고 해서 알바를 시작해서 그 대형 병원에서 발레 파킹을 해주는데 거기 이제 도우미로 서 있었어요. 밖에 그냥. 제가 이제 그때는 뭐 이제 막 수능을 끝낸 고3 학생이었으니까 운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니었어서 그냥 정말 도우미. 차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뭐, 차 키는 이쪽에 주시고 뭐 나오실 때 이쪽에서 차 키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 진짜 수능 끝났으면 원래 엄청 춥잖아요. 근데 야외에서 계속 서서 하느라고 막 진짜 추웠던 기억이. 그래도 한 달 하고 그냥 끝냈죠. 그거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해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는 일단 못된 고양이라고 아시나요? 이것저것 액세서리 파는 패션 잡화죠? 그런 거기에서도 이제 일을 했었는데 와 거기는 진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요. 잠시 알바서를 풀어야 되니까 내 얼굴로 돌아가 볼까? 거기는 진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서 첫날 일할 때, 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좀 괜찮다 하다가 점점 이제 발바닥이 아프더니 그 통증이 슬슬 타고 올라와서 발목이 아프고 그 통증이 더 올라와가지고 막 다리가 아프더니 골반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나중에 두통까지 오는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통증이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전해져 오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하루 이틀, 제가 주말 알바를 했던 거라서, 그래서 그냥 주말에 딱 빡세게 하고, 월화수목금은 이제 학교 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다시 주말에 일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래도 한두 번 하고 나니까 바로 적응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아유, 피곤하다 정도? 그래서 그렇게 못된 고양이에서 그런 서비스직도 해봤었고, 그리고 이제 웬만해서는 대학생 때는 아주 내리내리 학원에서 저는 일을 했었죠. 저는 이제 이과를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과 출신이라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학과학 선생님이었어요. 수학을 기본적으로 했었고, 방학 때 이제 약간 특강 이런 거를 하느라고 방학 때 과학 특강을 하기도 했었고, 예, 그랬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일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페에서도 일했었고, 제 이 커피 이거 참, 카페에서 일할 때는 진짜 커피 사 먹기 싫었어요. 이게 얼마나 간단하게 뚝딱뚝딱 만들어지는지를 이게 카페에서 일하고 나니까 너무 알겠어서, 와, 진짜 비싼 거였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지만, 그래도 결국 나는 다시 서민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카페 알바생 아니고 이제는 그냥 직장인이기 때문에 커피를 사 마셔야죠, 뭐. 카페에서도 일을 했었고, 뭐, 저는 하여튼 이런저런 알바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알바를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나름 색다른 경험이 쌓인 거니까 이런 원래 사람이 살아갈 때 이렇게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알바 이런 거는 그래도 어디 가가지고 나 이것저것 해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일한 것들은 괜찮지만 여행을 많이 못 다녔었던 거. 좀 더 여행을 다녔으면 나의 견문이 더 넓어지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미 늦었죠 뭐. 지금이라도 많이 다니려고 했더니 코로나.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시간을 열심히 내서 가까운 데라도 열심히 좀 여행을 갔다 와볼까 해요. 해외를 많이 왔다 갔다 해봐야 사람이 이렇게 좀
그래, 경험이 풍부해야지. 다시 PPT 나와라. 예. 그래서 내 연령대 직업별 평균 소득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여기 지금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기타 직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저의 알바썰까지 넘어갔었군요. 그리고 저희 이게 그 전에 제가 커리어 콘텐츠를 보여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의 이 디자인이 좀 살짝 바뀌었어요, 지금. 이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걸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첫 번째 요 화면이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안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고서 뭔가 다른데?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UI 디자인도 바뀌었지만 또 눈에 띄게 달라진 게 회사 조회하기라는 이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만약에 궁금한 회사가 생겼어. 만약에 지금 직장인이 아닌 그냥 준비생, 취업 준비생이신 분들이 내가 이제 어디에 면접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그 회사의 정보가 궁금해. 그럼 검색하면 그 회사의 아마 사업자 번호는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를 안다면 여기에서 회사를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으신 분들도 그냥 우리 회사에 대한 더 세세한 정보가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도 우리 회사의 사업자 번호를 여기에 딱 검색을 해서 회사 정보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기를 딱 이 탭을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회사 조회하기. 여기에 이제 회사 사업자 번호를 넣고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 조회 기업 리스트도 아마 쫙 뜰 거고 저는 지금 이제 조회를 해보지 않고 그냥 신선한 굉장히 신선한 화면을 가지고 왔어요. 예. 테스트 할 때는 해봤죠. 이게 네, 여러분, 저희는 여기 회사 직원분들은 따로 테스트를 하는 그런 화면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아예 안 해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최근 조회 기업과 그리고 인기 조회 기업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 회사의 어플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저희 관계자분들이 이제 조회를 많이 해봐서 그런지 저희 회사가 지금 인기 조회 기업 1등이 되어있죠. 그리고 핀 거는 저희 옆집이에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 조회하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인기 조회 기업 여기 더보기란을 클릭을 딱 해보고 거기에서 핀테크를 눌러보면 더보기란 안 눌러봐도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상세 정보가 이제 나옵니다. 핀테크, 중소기업, 기업 개요라고 해서 일단 사업자 번호는 뭐 내가 알고서 검색을 한 거니까 그리고 주거래 은행 뭐 이런 것도 나와요. 법인 등록 번호 그리고 주소 뭐 이제 홈페이지나 뭐 전화번호, 팩스 이런 것들도 뜨는 기업들이 있을 테고요. 이 회사의 분야가 도대체 어떤 분야인지 그런 것들도 나오고 설립일, 대표자, 주요 산업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해서 널리 쓸 수 있도록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인 것이죠. 저희는 정말 이름 그대로 핀테크 기업입니다. 아시죠? 금융 I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과 관련된 그런 것들과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그래서 저희는 정말 특이하게 중소기업인데도 또 이렇게 막 유튜브로도 방송도 하고, 저는 우리 회사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사실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사내 아나운서를 두는 경우는 많지만, 이렇게 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문데, 뭔가 처음에 그래서 여기 입사할 때도 느꼈지만, 뭔가 다 여긴 좀 열린 마인드? 신세대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시구나. 이 뭔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서 앞으로 뭔가 이렇게 다 홍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요즘의 트렌드에 딱 맞는 뉴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하려는 그런 것들이 딱 진짜 대기업이 아니라 이런 스타트업 소기업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고 기업 개요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 여기 옆에 이제 재무정보란이 있잖아요. 거기를 또 눌러보면은 재무제표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 총계, 자본은 얼마이고 부채는 또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한눈에 확 들어오게 이렇게 원형 그래프로 딱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자본 73.7%, 뭐 부채 26.3%, 실질적으로는 얼마가 있는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이제 재무제표 밑에 손익계산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매출, 뭐 순이익, 총이익, 뭐 어쩌고 저쩌고. 사실 근데 저는 이런 거 봐도 잘 모르는데 단기 순이익 이런 거 봐도 아무래도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매해 눈으로 내가 들어갈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겠죠? 진짜 취준생분들 아니면 이제 뭐 이직하시려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모니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여러분. 짝짝짝. 저희 커리어 콘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회사 조회를 할 수도 있게 되었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기능들, 내 소득의 인상 추이랑 뭐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나는 우리 연령대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커리어 콘텐츠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그런 주제 같았던 모니의 커리어 콘텐츠를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다른 내용도 봐야지. 이제 내 소득. 물론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눈 땡그랗게 이렇게 야옹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자, 그래서 이제 청년 통장에 대해서 이제 진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 통장은 근로 청년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 특정 금액을 이제 매 월마다 저축을 하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내가 넣은 만큼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쌓여 있는 것 플러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런 예산이 더해져서 약간 이렇게 불려주는 그런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려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일단 수도권을 기점으로 서울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서울에는 희망2배 청년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저축 계좌가 있는 거예요. 만 18세 이상. 보통 이제 만 18세라고 하는 거는 성인이 된 20세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생일이 안 지났다는 가정하에.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그리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꼭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하고 아니면 일을 쉬고 있더라도 최근 6개월 내에는 구직을 한 그게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쉬고 있는데 일 쉰 지 막 1년 됐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금액이 세전 2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소득이 적은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그래 너네 많이 못 버니까 우리 지역의 예산으로 좀 도와줄게 라는 차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소득이?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취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 합이 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에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게 또 생소한 용어가 나왔어. 중위소득이 뭐야? 전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굉장히 열린 깨어있는 그런 마인드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미 중위소득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런 쪽에 너무 무지했던 건지는 몰라도 저는 중위소득이 뭔지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위소득이 뭐야? 라는 의문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중위소득이 뭐예요? 이용, 갸웃. 중위소득이란 말이죠. 총 가구를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모든 가구들을 소득순으로 쫙 나열을 했을 때 1위부터 막 여기까지 쭉 했을 때 딱 그 중에 가운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를 쫙 갈랐을 때 그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헷갈렸던 게 그거예요. 총 가구의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이 뭐가 다른 걸까? 근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금액을 대상으로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저 혼자 그냥 의문을 가졌다가 지금 해소가 됐어요. 이렇게 가끔씩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궁금했던 부분이 갑자기 깨우쳐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네요. 하여튼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나열을 했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2020년 중위소득을 한번 볼게요. 중위소득 1인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70%, 이건 근데 또 70%, 100%, 150%는 뭐냔 말이야. 허허허. 중위소득의, 이게 100%가 그럼 딱 가운데를 차지한다는 그거겠지? 그럼 중위소득의 또 70% 정도 되는 약간 좀 더 하위권, 중위소득의 150% 정도, 그거보단 약간 윗부분 정도, 그렇게 책정이 되는 거고. 예. 또 혼자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가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4인 가구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저, 오빠 이렇게 4명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들 본인에게 해당되는 가구 구성원 수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만약에 내가 혼자 독립해서 나와서 살고 있는 그냥 1인 가구다. 세대주다, 내가. 그러면은 1인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거고, 뭐 신혼부부, 뭐 이런 분들은 2인일 거고, 그렇게 쭉쭉쭉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그 아까 희망 2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납입 금액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납입 금액은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나중에 돌려받을 거를 생각하면 내가 진짜 소득이 엄청 적어서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게 허덕이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래도 좀 욕심을 내서 15만 원씩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그만큼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근데 어쨌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인 거고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5만 원씩이라도 넣어볼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납입 금액도 선택이 가능한데 납입 기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납입 기간은 2년에서 3년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납입한 금액에 그건 추가로 쌓이는 거고 거기에 이자까지 이제 보태져서 총 수령 금액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를 표로 한번 만나보면요. 만약에 이제 5만 원 말고 여기는 10만 원, 15만 원만 나와 있네요. 내가 본인 저축액을 10만 원으로 만약에 설정을 했었어. 근로장려금은 10만 원. 그러면 총 적립금이 480만 원. 아야. 400, 총 적립금이 2년이면은 24개월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10만 원씩 넣는 건데 매 월마다 거기에 또 근로장려금까지 합쳐지나 봐요. 그래서 20만 원씩 저축하는 꼴이 되는데 그러면은 2년 동안 했으면 20만 원씩 24개월 총 48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만기 됐을 때 이자가 덧붙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3년이면은 720만 원의 이자. 15만 원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넣는 저축액만큼 근로장려금이 또 얹어져서 거기에 2년 동안 거기에 플러스 이자. 3년이면은 3년에 해당하는 이 저축액 플러스 이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그렇지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소득이 세전 2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아무래도 좀 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제 서울은 그렇다 치고 경기도, 나는 서울 아니고 경기도인데요 라는 분들, 경기도에는 일하는 청년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청년통장도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그리고 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구성원, 현재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아까 서울과 살짝씩 뭔가 달라요. 아까 서울은 그
중위소득이 80% 이하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얘는 100% 이하죠. 그리고 아까 서울은 근로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좀 쉬는 분들이라도 최근 6개월 사이에 일했으면 오케이였는데 현재 무조건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위소득으로 따졌을 때는 약간 자격이 좀 널널한 것 같다가도 현재 근로소득이 꼭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좀 자격이 더 빡빡하네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자가 맞는데요. 얘는 또 서울이랑 다르게 서울은 무조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되고 얘는 서울에 뭐 거주해도 돼. 근데 소재 그 직장 소재가 경기도야. 이러면 또 오케이. 그래, 너 어차피 경기도에 많이 발 담그고 있으니까 내가 너도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나는 경기도 거주자. 아까 서울에 해당되지는 않는 거죠. 직장이 서울인 거니까. 경기도 거주자니까 나는 만약에 한다면은 경기 일하는 청년 통장으로 해야 되네.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구성. 중위소득을 다시 한번 봐볼까? 4인이면 근데 중위소득 이거는 가구 합산인 거잖아. 아닌가? 아, 참 이게 저도 뭔가 검색을 하고 같이 이렇게 알아보려고 설명들을 가지고 오지만 저도 보면서 이제 엥 하게 되는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라고 하니까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우리 가구를 기점으로 했을 때인가 보다. 원, 천, 만, 10만, 100만. 우리 가구가 모두 다 합쳐서 474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는 거지, 지금. 뭐 어쨌든 저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1인 가구가 더 해당되기 쉬울 수는 있겠다. 4인 가구 이러면은 우리 집 가구 구성원들의 모든 소득을 다 더하다 보면 너무 불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경기도 거주자가 기본 대상자이며 경기도 소재 직장 근무자도 가능하다. 그리고 얘는 3년 동안 이제 하는 거라고 해요. 3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만. 10만 원이면 사실 친구들 만나가지고 밥 한 세 번만 덜 먹으면 아닌가? 그것도 너무 그런가? 다섯 번? 보통 지인들 만나서 얼마나 쓰실까? 음, 아무래도 제 또래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더치페이 문화가 잘 활성되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도 일단 한 명이 계산해 우리가 다 계좌로 보내줄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이번엔 내가 살게. 그냥 다음에 만날 때 너가 사. 라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10만 원으로 따진다면은 만약에 한꺼번에 계산을 하신다면은 진짜 밥 한두 번만 덜 먹으면 저축할 수 있는 돈. 오케이?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되고 3년 만기 후에 100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해요. 원래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는 거면 얼마니? 12개월이니까 120, 360, 3년이면 360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10만 원씩만 모았으면 360밖에 안 되는 돈이 3년 만기를 하면은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준대요. 진짜 엄청 많이 불려서 돌려주는 거죠. 이거 진짜 되면 너무 좋겠는데? 나도 하게 해줘. 근데 일단 오늘은 제가 이렇게 뭔가 이런 종류가 있다, 요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얘네들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올해 지금 몇 번이나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얼마 전에 이 신청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를 아마 노리셔야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이거 보고 나가지고 나 빨리 신청해야지 이거 뭐지 하고서 검색해 보시면은 지금은 신청 기간이 아니지 않을까. 아,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면서 어이쿠 신청 기간이 지나버렸네? 라고 봤습니다. 하하. 예, 어쨌든 경기 일하는 청년 통장은 서울과 다르게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다 뭔가 살짝의 특색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서울시가 아까는 그냥 뭐 이자라고만 써 있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를 준다는 건지 몰라가지고 어떤 게 더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죠. 그냥 다 어쨌든 내가 그냥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생각하고 10만 원씩 모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이거 뭐라고 해야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나은 제도니까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칼같이 챙겨가지고 하셔야 돼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경기 일하는 청년 통장 그리고 얘는 제외 대상자가 있대요. 제외 대상자가 뭐가 좀 많더라고요. 아, 잠시만요. 제외 대상자 일단 뭐 국가 근로장학생 일단 뭔가 이걸 쭉 읽어보면은 일단 어딘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너는 안 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아무 혜택 못 받는 분한테 이게 돌아가는 게 좀 더 좋잖아요. 그래야 많은 사람한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너네 이미 다른 데서 혜택 받고 있잖아. 이거는 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제외 대상자에는 국가 근로장학생, 그리고 군 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요거는 너네 어차피 지금은 그냥 군대에 있는 거니까 나중에 다시 사회로 나오면 그때 연락해. 막 그런 느낌인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 및 대상자. 뭐가 이렇게 이름이 어려운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거 보건복지부 총괄로 하는 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는 그런 거예요. 희망 키움 통장이나 내일 키움 통장. 뭐 이런 거에 이제 대상이 돼 있는 사람들은 또 안 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가입자. 이것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게 또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타 지자체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 불법 향락업체의 도박, 사행업 종사자.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혜택을 받고 있다라기보다는 너네 불법 저지르고 있구나 그런 애들한테 혜택 안 줘. 그런 느낌이겠죠. 요런 제외 대상자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좀 잘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경기 일하는 청년 통장에는 지원을 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어디 보자. 어,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얘가 이제 청년 저축 계좌라고도 한다고 해요. 자,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얘는 아까 있었던 애들보다는 약간 좀 더 광범위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는 다 그래도 너네 성인이 됐을 때 이제 혜택 줄게라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얘는 만 15세 이상이에요. 만 15세 이상이면은 보통 한 중3, 고1?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만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저축 계좌다라고 하는데 이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구성원이라고 해요. 정말 경제적으로 약간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취지겠죠. 얘는 또 4대 보험이 아니어도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임시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란 따라란 얘도 또 웬만하면 다 3년인가 봐. 이게 2년 3년을 아까 그 서울에서만 서울이 아니었나? 아니, 2년 3년 서울에서만 2년 3년으로 할 수 있었고 경기도도 그냥 3년이었고 얘도 그냥 3년이네요.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 근데 얘는 옵션이 있어요. 추가로 30만 원 지원. 그러니까 나는 10만 원씩 저축을 하는 건데 추가로 매월 30만 원씩은 지원이 된대요. 그럼 진짜 너무 좋지. 그러면은
월 40만 원씩 저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넣었으면은 만기 시 1,440만 원이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럴 때 필요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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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자, 10만 원씩인데 30만 원을 얹어준다고 했으니까 40만 원. 매월 40만 원인 거면은 3년이면 36개월. 맞네. 오케이. 그럼 얘는 따로 이자를 더 얹어주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추가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까지만인 거예요. 아까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고 또 만기하면 이자까지 붙여서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매월 추가로 3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끝. 오케이? 그래서 만기 시 나는 10만 원씩 넣었을 뿐인데 1,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원래는 진짜 또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내가 10만 원씩 그냥 혼자서 모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10만 원씩 36개월 360만 원밖에 없는 건데 얘를 이용을 하면은 1,440만 원이 돌아오는 것이죠. 거의 한 1,100만 원,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를 그냥 주는 거지. 좋다. 예? 왜요? 어쨌든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대상자는 또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 어차피 다른 데서도 혜택 받잖아. 이건 좀 양보해.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이 계속 나오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무엇일까 또 만나봐야겠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은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근로자들이 뭔가 이제 좀 이런데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는데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34세 이하의 청년, 군필자의 경우에는 39세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얘도 2년형 5월, 3년형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내가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제 주위에서도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2년으로 한 사람들도 있고 3년으로 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오히려 2년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저는 3년 그래도 이왕 하는 거 3년이 낫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껄껄껄. 이게 말이죠. 이게 안 될 텐데. 이게 내가 다른 거와 옵션이 짬뽕 되나? 이게 근로를 한지 4대 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 1년 이내였나? 그런 사람들의 하나였었는데 그걸 내가 어디서 봤지? 이게 아닐까? 저도 하고 싶은데 못해요. 저도 아까 보셨다시피 총 경력이 그래도 2년 11개월이기 때문에 저도 못해요. 이런 거 진짜 처음에 딱 했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웠던 게 저는 오히려 첫 직장이 이제 처음으로 4대 보험이 적용돼서 들어간 그런 정규직으로 채용됐던 직장이 애매하게 대기업이었어요. 애매하게 대기업. 그 회사 규모로만 따지자면은 그게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회사였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얘를 못했어요. 여기에 이제 보시다시피 얘는 가입 조건이 이거예요.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 근데 저는 대기업 근로자였으니까 그래서 얘를 못했어요. 참 아쉽죠? 껄껄껄껄껄. 그래서 얘는 사실 이 청년, 기업, 정부,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의 주체가 공동으로 이제 공제금을 적립하는 형태라서 2년이나 3년 동안 근속한 청년한테 약간의 그런 성과 보상금의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보상금으로 이제 1,600만 원 플러스 이자 정도의 그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형과 3년형을 비교해서 본다면 어떤 것이냐. 2년형은 여기 이렇게 써 있었네. 그래, 그래. 여기에서 내가 봤었어. 과장님은 가입을 못 하십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34세 이하, 군필자는 39세까지이긴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하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하이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있겠다. 여태까지 계속 프리랜서 생활만 해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4대 보험이 딱 적용된 지는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총 경력은 뭐 많을 수 있어도 요거에 해당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군필자라고 하더라도 막 38세, 39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하인 경우는 좀 드물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과장님은 탈락. 뭔가 혜택 좋은 것들이 있어서 받고 싶어도 이렇게 참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2년형과 3년형, 여기 이제 일단 가입을 하실 수 있다. 나는 자격 조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년형은 매월 12만 5천 원씩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2년 만기가 되었을 때 총 1,60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또 이제 계산기 다시 나와줄래? 계산기. 원래 12만 5천 원씩 2년을 24개월을 넣으면 300만 원인 거네. 진짜? 이거밖에 안 돼? 300만 원밖에 못 모이는 건데 이거를 이자와 막 이렇게 다 합쳐서 막 1,600만 원을 지금 너무 좋은데? 나 왜 안 돼, 진짜? 나도 하고 싶어. 안 돼. 안 돼. 지금 나의 자산에 1,600만 원이 더해져 있는 거였다고 생각하면 너무 배가 아픈데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안 돼. 나 이거 했었으면 이미 시집 갔다. 아, 슬퍼. 세상에, 세상에. 와, 진짜. 근데 이거 진짜 많이 주네?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야호. 그리고 3년형은 12만 5천 원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12만, 16만, 4만 원씩만 더 보태가지고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월 16만 5천 원씩. 얘는 이제 3년 동안 근데 꾸준히 넣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얘도 또 계산해보자. 16만 5천 원씩 36개월 하면은 원래는 594만 원인데 얘를 3천만 원으로 돌려준다라고요. 오 마이 갓,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많이 줘. 와우! 와우! 저 혼자 먹어요? 과장님은요? 와우. 근데 왜 전 2개? 늘 저에게 더 나눠주시는. 여러분, 먹을 게 생겼어요. 잠시 먹을 거 함께 확인하고 가실까요? 짜잔! 저희 대표님이 오늘 아침부터 전주 출장을 갔다 오셔가지고요. 그 전주 초코파이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가져오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대표님. 본점이래요, 본점. P&B 유명한 데인가 봐요. 와, 얜 딸기고 얜 바닐라? 그럼 스트로베리부터 먹어보도록. 3천만 원 날렸어요, 저. 빵이라도 넘어가야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먹기라도 해보자. 근데 진짜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맨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물론 대기업이긴 했지만, 대기업이 맞았겠지? 잠시 또 궁금한 거 못 참으니까 검색. 저 혼자 살짝 검색해 볼게요.
너무, 와, 그럼 이거 지금 들고 있는 내 친구들은 진짜, 야, 진짜 대단한데? 너무 부러운데? 아, 근데 그럼, 세상에. 이게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니, 여기에다가는 제가 아마 안 써왔을 거예요. 그죠? 2년형, 3년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3천만 원이나 돌려준대, 대박. 당연히 3년 들어야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2년형을 오히려 추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것이냐? 이게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입들이 1년 이내에 퇴사할 확률이 무려 48%라고 합니다. 거의 반반이라고 보면 되겠죠? 두 명이 입사했으면 한 명은 1년 이내에 그만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는 1년 이내였잖아요. 2년 이내에 퇴사할 확률은 70%, 3년 이내에는 85%까지 올라간대요. 이게 통계적으로 그 수치가 아예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입사한 신입들이 3년 이내에 열에 9 정도는 다 나온다라고 하니까 대부분 2년 전에 관두는 성향이 강해서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이게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는 거면은 내가 얘를 여태까지 꾸준히 넣고 있었어도 중도 해지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중도 해지 시에는 뭐 이게 만약에 2년형에 가입했던 A라는 사람과 3년형에 가입했던 B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1년 6개월 정도 납입을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중도에 똑같이 그만둔 거죠. 근데 2년형을 가입을 했던 사람들은 만기까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던 거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아주 요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데 3년형에 가입을 했었던 사람들은 1년 6개월 일한 거면은 그냥 절반밖에 이 뭐지? 달성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거의 이자를 2년형보다도 많이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뭔가 진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둘 거에 대비해서 그래서 그냥 2년형으로 가입을 하는 거를 대부분은 좀 추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그것도 있대요. 공제 기간을 이제 다 채웠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와, 나 다 채웠다, 고생했다 했는데 다음 달에 바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한 1개월에서 늦게는 3개월 후에 돈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고 왜 바로 안 들어와? 나 당장에 돈 필요해가지고 바로 이거 했는데 라고 하시면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2년 이내에도 70%나 퇴사한다는 거는 좀 놀라웠어. 나는, 그래, 나도 2년 채우고 나왔지. 껄껄. 그래서 하여튼 내가 들어갔던 회사가 분명히 나는 대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대기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어디에 검색해봐야 나오는 걸까? 그쵸? 차라리 그게 빠를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사업자 번호인 거겠지? 이럴 때 또 바로, 해. 그래요, 모니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데요? 이게 근데 사업자 번호가 맞는 건가? 따라란. 이렇게 검색했을 때 옆에 바로 떠 있는 이 아이가 사업자 번호가 맞는 걸까요? 검색해보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근데 진짜 갑자기 저 이렇게 검색했는데 만약에 얘 대기업 아니었고 중견기업이었으면 저 진짜 울 거예요. 그럼 나 가입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기회를 날린 거잖아요. 그럼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어디 보자. 검색. 응? 사업자 번호가 아니래.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사업자 번호 알려줘. 기업 정보에 들어가면 있나? 네. 아, 과연.
아하, 뭐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겠지? 일단 해본다. 여러분, 이럴 때도 유용하네요. 내가 다녔던 회사에, 아, 나처럼 이렇게 갑자기 다녔던 회사의 회사 규모가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을까? 사실, 이거 검색해서 중견기업이면 진짜 배 아프기만 하는 건데. 아, 뭐야, 이거 아니잖아. 다시 저의 검색 능력이 하락했나봐요. 요새 검색 좀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음, 아이, 아이, 이건 뭐야 도대체? 헤헤, 저 혼자 나중에 검색해 볼게요. 지금 검색하려고 하다가는 하루가 다 가겠는걸? 어쩜 이렇게 검색을 못하지? 효성 ITX요. 나만 이렇게 못하는 건가? 원래 사업자 번호 이렇게 안 뜨나? 과장님이 찾아주시겠지. 과장님이 찾아주실 테니까 저희는 다시 PPT로 돌아가 볼까요? 아, 아니다. 이거 좀 먹으려고 그랬지. 그래서 어쨌든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수도권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서울, 경기 아까 제가 뭐 일하는 청년 통장 그리고 희망두배 청년 통장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잘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파이팅 여러분. 진짜 너무 좋은 제도예요, 이런 것들.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많은 돈을 내가 진짜 몇 년 동안 더 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돈을 그냥 한 번 틱 주는 거잖아요. 뭐냐. 너무 맛있어. 여러분, 진짜 맛있어. 그러고 보니까 저 먹방도 한번 하기로 했었는데, 세상. 먹방을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아, 먹방은 이 주위에서 그래도 주문을 해서 배달이 올 수 있는 거여야 되는데, 피자, 치킨 이런 것 중에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먹방은 이제 제가 혼자 여기 앉아가지고 막 떠들면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피자는 먹기는 쉽지만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피자보다는 치킨을 잘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먹방을 하게 된다면 치킨이지 않을까. 치킨은 진짜 요새 그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콤보, 막 이런 다리랑 닭 날개만 있는 그런 콤보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먹다 보면은 금세 한 박스 막 다 먹겠던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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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왜요? 저 울어요? 아니, 119. 잠시만요. 아, 제가 확인해 볼게요. 120 8일 81 735 735 05 05 끝. 화면 크게 해서 아, 대기업 맞네. 왜 대기업일까? 울 일은 없었지만 역시나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 아 참. 맞네. 그래,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였구나. 그래,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단 낫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회사 조회하기 해가지고 제가 조명 조명 때문에 안 보여. 그거 너무 먼데? 여러분, 다른 길이죠. 조명. 조명 때문에 안 보여요. 이게 뭐야? 뿌엿. 노력을 해본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비스듬히 하면은 보이시죠? 살짝? 오, 보여. 좀 보여. 네,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제가 다녔던 곳은 이제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스타필드에 사내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관할하는 데가 이 회사여가지고 이게 또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여기 이제 윗부분에 보시면은 효성 ITX 위에 대기업이라고 분류가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 여기에 기업 규모도 대기업이라고 떠 있습니다. 하하. 예, 저는 울 일은 없었네요. 재무제표. 부채가 많네? 부채가 많네, 생각보다. 그래도, 네, 어쨌든 자산보다 부채가 적으면 다행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재무제표 확인할 수 있고, 손익계산도, 그래도 손익계산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예요. 아까 우리 회사 마이너스 아니었나? 예, 어쨌든 손익 계산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뭔가 어느 기업이 궁금해진다라고 하면은 사업자 번호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물론 저처럼 검색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찾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찾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구글 첫 번째에 나오네. 전 그걸 못 봤네요. 어쨌든 이렇게 사업자 번호를 검색하셔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야호. 그래서 저는 내일 채용 공제를 알았어도 활용을 못했었던 게 맞다. 확인되었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그래서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청년 저축 계좌 많은 종류들이 있으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 되는 게 있다면은 신청 기간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청년 저축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CM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CMA 계좌에. 그러니까 이게 내용 자체가 뭔가 많은 거는 아닌데 그냥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저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같이 한번 봐볼게요. Chapter 3 CMA 계좌 현금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 계좌 잘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소득 관리와 현금 흐름 관리를 할 수 있다. 사실 저는 CMA 계좌는 있어요. 뭐야? PPT를 안 띄웠어. 바보. 자, 다시 챕터 3. 다시 챕터 3. CMA 계좌. 예. 깜짝 놀랐네요. 화면을 봤는데 내 얼굴이 덩그러니. 네, 현금 흐름을 하여튼 소득을 관리하고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요, 증권사에서 발행을 하는 계좌고요. 은행 말고 증권사입니다. 그리고 투자 방식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건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저랑 오늘 함께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어구 귀여워. 첫 번째, RP형. RP형은요, 여기서 이제 어려워. 아니야. 종류를 만나보기 전에 얘에 대해서 더. 이게 CMA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줄임말. Cash Management Account. 현금을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어카운트 계좌. 정말 말 그대로죠. 직독직해. CMA.
그래서 얘는 증권사에서 발행을 하고, 원래 증권사에서 주식을 하기 위해서 운용을 하는 그런 계좌이기는 해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나가지고 계좌에 남아있는 그런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금이라고 하는데, 그 남아있는 예수금을 그냥 놀고 있기 뭐하니까 증권사 쪽에서 약간 초단기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이자를 창출을 해서 그거를 이제 투자자랑 수익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하루만 계좌에 돈을 놔두고 있어도 그에 따르는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좀 약간 이거를 기대하기가 좀 그런 게 기준 금리 자체가 지금 너무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그 이율 자체가 정말 미미한 이게 이제가 붙는 거야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거라서 사실 이제는 그런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CMA 계좌, 아까 투자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RP형. 여기 이제 설명이 이렇게 써 있어요. 입금된 돈을, 그러니까 내가 그 아까 CMA 계좌에다가 이제 넣어놓은 돈을 환매 조건부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입금한 기간에 따라 이자로 받는 형태. 굉장히 어렵죠? 환매 조건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야? 채권이라는 거는 저희가 저번에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연금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뭔가 그런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래도 좀 탄탄한 곳에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 하여튼 환매 조건부가 도대체 뭐냐고요. 뻘뻘뻘. 너무 어려워. 저 오늘도 아침에도 친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부동산, 은행 이런 거 진짜 너무 어렵다. 진짜. 왜 이름을 다 이렇게 어렵게 해놨을까? 판매 조건부 채권. 이게 또 위키백과. 위키백과에서는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판매 조건부 채권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확정 금리를 보태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하하, 그래도 모르겠죠?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금융기관이 보유한 그런 국공채나 뭐 그냥 신용이 우량한 채권 그런 데에서 발행을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이 있고 뭐 그런 환급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뭐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율은 높지 않지만 확정형 금리로 정해진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RP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MMW형에 대해서 볼게요. 한국증권금융의 하루짜리 초단기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왜 하필 한국증권금융이냐? 한국증권금융이 이 증권사들의 은행격인 금융기관이래요. 그래서 얘 신용등급이 AAA라고 합니다. 진짜 그냥 안정된, 내가 여기에다 그래도 어느 정도 뭘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짜리 그냥 초단기로 정기 예금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라서 얘는 매 영업일이라는 건 그냥 정말 그냥 평일? 매 영업일에 이자와 세금을 정산을 해서 또 그 다음 영업일이 되면 또 그걸 정산. 이러니까 약간 반복되면서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복리 투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얘는 이제 시중금리의 변동 리스크가 없이 안정적이지만 랩 보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대요. 근데 또 궁금해지죠. 랩 보수가 도대체 뭐야? 랩 보수. 랩이 뭐야? 얘는 또 위키백과도 안 나와. 너무 어려워. 랩이 뭐야? 아시는 분? 랩을 검색하니까 음악이 나와. 반복되는 비트를 배경음으로 깔고. 이 랩 말고. 슬퍼.
랩 보수, 랩 보수가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도대체 뭐냐고. 참 어렵네요. 하하하. 여기에서 이거를 좀 가져와 볼까? 교보증권 쪽에서 랩의 이해, 랩 어카운트 정의, 투자 일임 계약에 따라 이거 보이시나? 너무 작은가? 글씨가? 띠용 200%. 랩 어카운트 포장하다 계좌 직독직해. 투자 일임 계약에 따라 고객이 증권사에 예탁한 자산에 대하여 자산 구성, 운용,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수수료를 받는다고? 네, 이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건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계좌를 그래도 이렇게 관리를 알아서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수수료를 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랩 어카운트. 근데 이건 랩 어카운트라는 거고 랩 보수는 또 이게 아닌 거 아니야? 네, 모르겠다. 그래서 랩이 그렇대요. 랩 어카운트라는 것이 일정 수수료를 받는 그거래요. 사라져.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장점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리 투자 효과.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복리란 좋은 것이다. 단리보다 복리가 훨씬 좋은 것이다. 이게 머리에 박혀 있단 말이죠. 너무 귀여워. 자, MMF형. 자산운용사가 단기 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펀드. 이거는 국공채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자산운용사가 그 CP라는 기업 어음이 있다고요. CD, 양도성 예금 증서, 이런 용어가 너무 어려워.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투자를 하는 펀드라고 합니다. 얘는 이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MMF형이 아까 이전에 만나봤던 MMW형보다도 이율이 살짝 더 높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 단점은 이제 당일 출금이 안 된대요. 이거는 단점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느 정도 이제 여유를 가지고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바로바로 딱딱 당일에 출금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고르시는 게 좋겠죠.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CMA 계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CMA 계좌가 뭔지도 모르겠어. 무슨 형태인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 어디를 들어가 봐야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제가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그냥 주식을 하려는 생각으로 CMA 계좌를 만들었다기보다 이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CMA 계좌가 있으면 그래도 뭔가 나의 그런 비상금 계좌 같은 느낌이다. CMA 계좌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돈을 놓고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자가 붙는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약간 추천받다시피 해가지고 갑자기 CMA 계좌를 뭣도 모르고 만들었었거든요. 네, 제 거가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형일까 내 거는 어딜 봐야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저처럼 이러시면 안 될 거예요. 그쵸? 나에 관련된 건 알고 있어야 할 텐데. 껄껄껄. 뭘까? CMA 계좌는 증권사에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저도 당연히 증권사 어플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어, 알았어. RP형이에요. 제 거는 RP형. 여기에 진짜 다 막 써 있네. 상품별 자산으로 나눠져 있어서 RP형, MMW형, 발행 어음 이런 것도 있고 발행 어음을 아직 안 봤어요, 저희. MMF는 없는데? 왜 없지? 이게 또 증권사별로 어떤 것들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제가 지금
발행을 받아놓은 증권사는 NH투자증권인데 여기는 지금 MMF가 안 나오는데요. 어쨌든 네, 여긴 자산운용사가 단기 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 펀드라고 따로 있긴 한데 이건가? 어렵네요. 마지막 발행 어음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이제 증권사가 직접 어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돈을 빌리고 그에 따른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하는 방식인 건데 이거는 그 제약 조건이 있어요. 증권사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어느 증권사나 다 이 발행 어음형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이 어음을 발행할 만큼의 그 신용을 확보하려면요. 정말 규모가 커야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서는 제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NH투자증권이랑 그리고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세 곳에서만 발행 어음형 상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진짜 딱 믿을 만한 증권사가 어딘지 딱 알겠죠? 발행 어음형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규모도 크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저만 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아무래도 CMA 계좌를 발급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발행 어음형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진 곳에서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다 근데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죠. 다른 데도 뭐 그만큼의 뭐가 있기는 할 텐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스타일이라서 잘 발행했군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CMA의 금리를 한번 이 증권사별로 확인을 해보면요. 한국투자증권이 일단 RP형만 봤을 때는 제일 높고 0.25, NH투자증권이 그 다음, 아니네? 이게 뭐야? 그 다음이 아니구나.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었네요. 일단 요 위에 있는 요 세 가지가 지금 어음형까지도 발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는 것이었죠. 이런 많이 들어보시죠.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이런 데도 되게 많이 들어봤었는데 하나금융투자 이런 데가 발행 어음형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기하구먼. MMW의 경우에는 그냥 실적 배당 아예 정해져 있는 곳도 있고 이것도 장단점이 있겠죠. 실적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실적에 해당되는 만큼이 나오는 거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금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실적이 좋을 때 막 확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못 미칠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을 테고 다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없는데? 저는 RP형이었네요. 몰랐어. 분명 가가지고 발행 받을 때 이것저것 뭐 설명을 듣기는 들었겠지만요. 기억이 나지 않잖아?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 상품들이 이렇게 한 0.2%에서 0.5% 정도까지 이율을 보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0. 몇 퍼센트인 거면 사실 이걸로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이제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CMA 계좌 개설보다는 그냥 진짜 내가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그냥 남아있는 돈, 예수금을 그냥 관리하는 차원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까? 근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적금 이런 금리가 조금 더 높기는 하죠. 이게 그런 강점은 있어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자가 붙어 있는 게 내 눈에 보이니까 적금보다 이게 뭔가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는 해요. 매일매일 뭔가 조금 몇 원씩이라도 올라 있는 게 보이니까. 근데 아마 적금 만기를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는 적금에 넣어놓는 게 조금 더 돈이 불어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0. 몇 퍼센트인 거니까.
요즘 적금도 뭐 0%대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이거보다는 약간 0%대 후반? 1%? 그래도 대부분이 아직 1. 몇 %는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나눠서 뭐든 저는 약간 분산 투자 하나에 집중하지 않는 분산 투자. 일단 즐거운 목요일 PPT의 마지막은 즐거운 목요일 보내시라는 즐거운 목요일이었고 제 얼굴로 돌아와서 분산 투자 뭐든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게 뭐 하나만 결정해가지고 걔만 활용을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적금도 적금대로 들고 또 CMA 계좌는 CMA 계좌대로 뭐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적금은 웬만해서는 깨지 않는 게 좋잖아요. 만기까지. 근데 가끔 비상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하게 뭔가 돈이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쓸 수 있는 계좌의 용도로 CMA 계좌를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금 계좌라고 하나보다 싶기는 하거든요. CMA 계좌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그냥 묶어둘 수 있는 돈은 적금에다가 묶어두시고 아니면은 이제 그 중에 어느 정도씩은 조금씩 떼서 CMA 계좌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차곡차곡 모아두시면 만일의 사태가 생겼을 때 좀 이렇게 빼서 쓸 수 있는 돈이 있겠죠. 딱 진짜 CMA 계좌는 그냥 주식을 하면서 남아있는 예수금 관리하는 이 주식 CMA 계좌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주식에 관한 얘기도 해볼까 봐요.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불이니 주린이에요. 다 부동산도 이제 막 걸음마를 떼어보려는 그런 부동산 어린이? 주식도 주식이 뭐지? 나도 좀 해볼까라는 그런 주린이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어, 추천해준다라기보다 우리 함께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라는 그런 취지예요. 주식도 CMA 계좌가 원래 이제 주식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여러분 주식 위험한 거 아시죠 다들? 저희 대표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중에 결혼을 할 사람이 주식을 하거든 만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하. 그래서 제가 그때 장난삼아 그랬었어요. 제가 주식을 하면요. 그러면 너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와라. 말릴 터이니. 하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식이 진짜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없어져도 괜찮다라는 수준의 액수 범위 내에서 약간의 좀 용돈 벌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이걸로 진짜 내가 막 일확천금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게 뭐 그런 존버 이런 말들이 다 주식에서 나온 용어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존버가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존버일 수도 있어요. 괜히, 아니야, 버텨보면은 오를 거야 라고 하다가, 그냥 더 빨리 손절한 게 더 나았을 거다라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식은 참 여럿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그리고 그런 말들도 있어요. 주식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그 전문가들도 완벽한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도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그분들을 막 믿어가지고 확 투자했다가 잘 안 풀려서 막 그분들 탓해 뭐해요. 이미 내 돈은 날아가고 없는데. 다 본인의 판단 하에 조금씩 소액으로만 약간 또 재미 볼 수 있을 정도로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CMA 계좌를 얘기하다 보니까 주식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청년 통장과 CMA 계좌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오늘의 메인은 이렇게 청년 통장이랑 CMA 계좌는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종류에 대해서만 알아본 거였고요. 저희 모니의 커리어 콘텐츠가 업데이트가 돼서 회사 조회를 할 수가 있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알아보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다녔던 회사가 기업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됐었던 곳인가 이렇게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재무제표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내일은 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복지자금 콘텐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니에는 이렇게 유용한 기능들이 굉장히 하나둘씩 계속 더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템 하나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머리띠 복지자금?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진짜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 그거는 또 저희의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신 니콜라스님께서 어떤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었는데 좀 고가이긴 했었어요. 그 아이템이. 한번 그것도 고려를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올지 아니면 이 머리띠에 복지 자금을 더 만들어가지고 나타날지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2시간 동안 열심히 껄껄 저 혼자 떠들었나요? 여러분 계신가요? Excuse me. 누구 계신가? 저와 함께 사회초년생에 관련된 내용을 만나보았어요. 저는 휴가를 끝내고 오자마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거라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사실. 사회초년생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다른 내용들로라도 계속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궁금해할 만한 분들, 그리고 저도 아직 모르는 분야가 어찌 보면 사회초년생 분들도 당연히 모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것들 위주로 한번 또 콘텐츠를 가져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내일 모니의 복지 자금을 함께 알아보기로 하고 금요일은 항상 저와 함께 건강을 챙기는 날이죠. 건강과 관련된 콘텐츠로 내일 오후 2시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목요일 힘차게 보내시고요. 날씨는 구리구리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내일만 버티면 또 주말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십시다. 파이팅! 그럼 내일 2시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